옛날 옛적 한국의 남해안에 있는 마산 지역에는 별과 바다가 깊은 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바로 별처럼 반짝이는 푸른 바다와 어슴푸레한 밤의 하늘에서 내려온 반딧불이의 이야기였다. 마산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배달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사랑하며 자랐다. 바다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지친 마음이 회복되곤 했다. 배달은 아침마다 해돋이를 보러 바다로 나가곤 했는데 그녀의 소원은 언젠가 바다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배달의 아버지는 오래전 바다에서 실종된 참치잡이 어부였다. 배달은 아버지를 찾겠다는 희망을 품고 매일 바다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바다 근처 숲속에 반딧불이가 나타나 바다를 비추면서 미스터리한 빛을 발한다는 소식이었다. 배달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반딧불이의 빛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고요하고 경이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배달이 숲을 거닐다가 숲속 깊은 곳에서 반딧불이 떼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빛의 존재와 마주쳤다.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생긴 반딧불이 왕자였다. 그의 이름은 반탁빌리였고 바다와 하늘에서 힘을 얻는 존재였다. 반탁빌리는 마산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별에 의해 내려온 사자였던 것이다. 반탁빌리는 배달에게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반탁빌리의 임무는 마산의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달의 아버지 역시 바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바다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해달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달은 반탁릴리와 함께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며 해달의 아버지와의 재회도 꿈꾸게 되었다. 동시에 반탁릴리는 해달에게 바다 별이춤과 노래를 가르쳐주며 해달이 바다와 더욱 깊게 연결될 수 있게 도왔다. 이후로 마산의 바다와 숲은 전보다 더욱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바다와 숲이 서로를 지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해달과 반탁릴리의 이야기는 마산의 전설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으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마산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의 일이다. 한국의 아산이라는 지역에는 높고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그 산은 환상의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리 밝은 날에도 항상 몽환적인 느낌을 주었다. 아산 마을의 사람들은 이 산을 안개산이라고 불렀다. 안개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산 꼭대기에는 인간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연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연못까지 오르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 민호가 살고 있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안개산의 전설에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 그 연못을 찾아가고 싶어 했다. 그렇게 어느 날 민호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모님은 크게 걱정했지만 민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끼쳤지만 민호는 수년간 쌓아온 지혜와 체력을 믿고 길을 떠났다. 안개산에 들어서자마자 민호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자연 경관에 매료되었다. 숲속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야생화와 초목들이 무성했고 여러 색상의 새들이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소리로 민호의 길을 비춰 주었다. 그러나 길은 점점 험난해졌다. 바위와 가파른 언덕, 미끄러운 진흙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산 위로 올라갔다. 며칠이 지나고 민호는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과연 전설 속의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안개 속에서 푸른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는 감격하며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소망을 빌었다. 소원이 뭐였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연못이 일렁이며 안개가 걷히더니 하늘은 한없이 맑아 보였다. 민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왔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항상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민호는 무언가 달라진 듯했다. 그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워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호를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늦여름 저녁,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집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민호는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했다. 안개산은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말에 부모님은 깊이 감동했다. 이후로도 민호는 가끔 안개산 근처를 여행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리고 그는 늘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 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안개산의 전설은 여전히 하산 마을에 남아 있으며 민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용기를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산골짜기 깊은 곳에는 천년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비밀의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었다. 정원은 늘 사계절이 존재하고 다양한 꽃들이 시들지 않고 피어있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아주 오래전 선조 대구의 한 현명한 무당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무당은 밤하늘의 별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정원을 구현했다. 별들은 무당에게 대지를 숨기고 지켜줄 마법을 주었는데 이는 바로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정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다. 정원 속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령스러운 샘물이 존재하였다. 이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낫고 생기가 돌며 심지어 나이가 드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놀라운 힘은 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아무도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 그 정원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대구의 작은 마을의 한 소녀가 살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늘 밝고 순수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수연은 부모님을 통해 이 정원의 전설을 들었고 그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수연이 한번 결정한 일은 꼭 이루어내는 성격을 잘 알았기에 그녀를 믿어주기로 하였다. 어느 날 수연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원이 있다는 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산속에서 길을 잃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도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수연을 따르기 시작했다. 마치 안내자처럼 행동하는 이 동물들은 수연을 정원 깊숙이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수많은 꽃들과 반짝이는 샘물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하였다. 정원을 찾아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차례차례 정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인위욕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그들 대신 정원에서 가져온 신령스러운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수연은 정원의 수호자로서 그곳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정원이 있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한 정원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도록 가끔씩 마을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노력했고 언젠가는 그들 중 누군가가 새로운 정원의 수호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렇게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정원은 대구의 비밀로 남아있으며 매해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과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맑고 청정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연못이 많은 전설과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매년 달빛이 가장 밝은 날이면 신비한 마법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연못에 방문하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과 타인을 위한 진심 어린 소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소연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매일 밤 연못가에서 반짝이는 물비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작은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할머니가 아프신 걸 알고 있기에 항상 할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해 달빛이 가장 밝은 날 소연이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못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원을
속삭이며 연못가에 앉아있는 동안 소연이는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지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가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이 푸른 빛으로 반짝이며 조용히 물결이 일었습니다. 소연이가 눈을 뜨자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신비한 물의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물의 요정은 소연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었고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요정은 소연이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침대에서 일어나 소연이를 환히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는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화천의 전설적인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수한 마음에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는 마을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그 연못의 수호자로 평생을 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화천의 작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때론 믿음과 순수한 마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법이죠.